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는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곤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남는 편이죠. 어떠한 소식 때문인지, 그리고 이 와중에 좋은 주식은 또 뭐가 있는지 등등을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합니다. 지난번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해석하고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며 하루가 지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주 대비 1만 건 이상 줄어들며 이내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고, 그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겠죠. 연준이 B컷을 한 게 둔화의 신호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또다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기술주 상승, 반도체 상승, 또한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들도 많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무려 7%나 급등했는데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테슬라가 무려 7%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 7월 상승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금리 인하 때문이겠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살 때 현금 박치기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은 할부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더 고가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B컷이 단행되었으니까 그만큼 테슬라 차량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며 어제 테슬라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봉을 봐도 이 정도면 바닥 따지고 이제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서 자율주행도 당연히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 뇌에 칩을 심는 기업인 뉴럴링크가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시력을 찾아주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지금 뉴럴링크는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요게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기기로 지정되었다는 소식. 물론 아직까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처럼 보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구형 게임기처럼 픽셀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단순히 형태만 구분하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결국 시간이 나머지도 다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적외선, 자외선, 레이더 파장 등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시대를 맛보려면 오래 살아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한때 5.8만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벌써 6.3만 달러, 8,500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게는 호재로 보기 때문에 아까 봤던 테슬라 등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얘도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경제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시장 변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면은 혹시나 뭐 침체 같은 게 나타난다면은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그 반면 얼마 전 반감기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대세 상승이 나타난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비트코인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가다 말까요? 혹은 떨어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진짜 코인 또 한번 사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혹시나 저 기리시 사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비관적인 시각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요즘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 그 말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안이 될 것은 당연히 미국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IM증권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IM증권은 미국 주식은 비싸고 정치는 불확실하고 금리 인하 속도는 다시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AI 버블로는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금리 인하 수혜주가 등장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속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시대처럼 뭐 금리가 막 뚝뚝뚝 떨어져서 뭐 1%대, 0%대 거기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딱 멈춰버리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도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보통은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갑자기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그때까지 보고 그때까지 증시가 좀 올라왔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중을 줄여보는 그러한 전략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리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반등을 예상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오른다라고 베팅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단기적으로 증시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월 대선까지 약 5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떠한 정책 변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산업주나 금융주, 경기순환주, 소형주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관심은 두대. 하지만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한 호황기가 과연 올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불확실성 이거를 조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또다시 음봉이라 걱정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모건 스탠리의 공격적인 리포트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설령 겨울이 오더라도 가장 돋보이는 주식이라고 언급하며 목표가 26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의견에 반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각이 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제조 원가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HBM3 12단 드디어 오는 4분기에 출하가 되어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2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미래에셋증권의 말처럼 20만 원을 재차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전쟁이 또 커질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삐삐 테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공격이었죠. 삐삐가 터지면서 37명 사망에 3,0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한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가 오늘 꿈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친구들은 증시가 하락할 때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증시가 혹시나 안 좋다면 이 친구들을 또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한국 체코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체코 대통령은 원전 협력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으며 한국은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뉴스에 팔아라.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오늘 6%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원전주가 재차 상승을 하려면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당연히 새로운 원전 수출 이야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등장할 때겠죠. 아마 개인적으로 연말 혹은 내년 초, 겨울 안에 또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며 원전주를 하늘 높이 위로 올려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원전주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겠죠. 다만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여기서 바이든과 해리스를 만난다고 하고 트럼프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허락받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선을 그은 바 있어서 허락은 안 해줄 것 같지만 다른 뭔가를 받아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움직임은 전부 다 협상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카드를 들고 있어야 그 손해를 좀 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주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한국과 체코는 우크라 재건 협력 약속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너무한 소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K뱅크 곧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상장을 하기 전에 필요했던 거는 당연히 나 이 정도의 그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퍼주는 전략을 사용한 바 있었는데
그 통장이 뭔가 바로 K뱅크의 생활통장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까지 3%를 전략으로 무려 100만 명이나 가입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런데 상장이 이제 다가오는 이때 갑자기 3%를 0.3%도 아니고 그냥 0.1%로 하락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K뱅크 입장에서는 짠테크랑 좀 비슷하겠네요. 어플에 접속해서 리워드를 받으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숨만 쉬어도 이자를 주는 것과 약간의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은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기리스는 K뱅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사용하는 고객분들이라면 배신감을 조금 느꼈을 것 같네요. 또한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노인의 나라라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하는 이때 취업자 수도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한때 1989년에는 청년층 취업자가 고령층 취업자보다 13배나 더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었다고 하며 그렇다면 왜 그런가? 청년이 줄어든 것도 요인이긴 하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 소득 불안 요소가 커지자 일자리를 구하는 노령층도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령층 취업자가 더 많이 증가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면은 무더위가 가시고 빠르게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전날부터 지금까지 300mm가 넘는 강수량이 내렸고 전남 장흥과 완주도 100mm가량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는 일요일까지 올 예정이로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은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주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으로 향했던 태풍이 경로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쭉 가다가 바나나 킥을 그대로 때려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태풍이 마침 또 좀 강한 태풍이다 보니까 혹시나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제가 직접 투자한 바 있었고 그리고 그 수익으로 침대를 샀던 지누스. 그나저나 왜 침대를 샀나? 바로 이 친구가 침대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자, 지누스는 올해 상반기 적자를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았죠. 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흑전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권가의 목표가 평균은 2.6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샤오미 휴대폰의 월간 판매량이 3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2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샤오미는 주로 중저가 기기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인도, 중남미,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폴더블까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부분에서도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순위가 바뀐 거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 바로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시 역전된 거긴 하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기들의 가격, 기술 격차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샤오미가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슬금슬금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펄어비스의 영업 적자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가량 줄어들며 영업 적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게임스컴 출품으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지스타도 있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펄어비스 하면은 또 신작 붉은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출시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조정되며 실망감이 나오고 있고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쭉 오르다가 다시 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넷마블의 신작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넷마블이 꺼냈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게임 국내 거래액 10위 내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잘 팔렸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후 100일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러한 성적표는 수익성이 뛰어난 MMORPG가 아니데도 불구하고 누적 거래에 10위 내에 선정된 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 혼자만 레벨업 저기릿은 해본 적이 없지만 인기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꾸준한 업데이트라고 하네요. 3주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때마다 게임 순위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저들이 많이 만족하는 업데이트로 평가를 받나 봅니다. 게다가 나 혼자만 레벨업 정말 큰 IP죠. 그런데 나온랩 애니메이션 2기가 곧 방영될 예정이라 그거 보면은 또 게임하고 싶은 마음 분명 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너지도 기대감이 있고
또한 핵심 스토리 업데이트도 예정되어 있어 4분기까지도 충분히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신통치 않은 모습이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